안녕하세요,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해당 영상 강의는 데이펍에서 출간한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도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도서가 없으셔도 영상 강의 시청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가급적 도서 구매하신 후에 영상 강의 시청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도서 구매 링크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파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에 예제 파일 링크 첨부되어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하셔서 강의 시청하시면서 혹은 강의 시청하신 후에 꼭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아직 영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피벗 테이블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 앞선 강의에서 보셨던 이 집계표와 같은 형태의 크로스탭 테이블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을 쉽게 더하고 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표의 첫 번째 행에는 반드시 항목명을 입력하고 숫자나 날짜의 값은 엑셀에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짜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 데이터 테이블은 병합된 셀이 없이 관리를 하셔야 피벗 테이블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테이블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런 표 형태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시면 이 게시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 사이에 T라고 영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전체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H를 누른 다음에 이 T를 바꿀 내용에서 공백 한 칸 모두 바꾸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날짜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로 전부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리를 해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표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삽입 탭 여기 표 그룹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표 범위가 선택이 되고 새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공량식이 입력된 데이터가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상품명을 행 영역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 개수를 드래그해서 값 영역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 상품별로 판매 개수가 구해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강 들어가 볼 텐데요. 이 판매 개수는 필드 제거로 삭제를 해주시고 게시 일자를 열로 드래그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단위 그리고 총합계가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금액을 드래그해서 값으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 상품별로 각 연도에 맞게 지금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서 삽입 클릭하신 다음에 이 슬라이서 삽입 대화 상자에서 상품명 그리고 확인 슬라이서는 이쪽 하단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 표시 막대 삽입 게시일자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게시일자도 나타나는데, 자, 보시면 연 분기 단위로 이 시간 표시 막대 설정해 주실 수 있고, 자, 분기로 바꿔볼까요? 분기로 바꿔주고, 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혹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따로따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표시 막대는 이렇게 좌우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맞춰주면 해당 분기에 맞는 데이터만 선택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 삽입하시고 피벗 테이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계표를 만드실 때 데이터를 일일이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시고, 또 그리고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서 이 필터 그룹에 해당하는 슬라이서 삽입과 시간 표시 막대를 삽입해서 기간에 따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터 조건에 따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필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벗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피벗 임의의 셀 클릭을 해주시고 피벗 테이블 분석 탭 그리고 도구 그룹에 피벗 차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우선 꺾은 선형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벗 차트 삽입을 할 수가 있고, 이 삽입된 피벗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필터링 해주실 수도 있고, 피벗 차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탭 들어가셔서 행렬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행렬을 바꿔서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있는 슬라이서 기능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상품명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상품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도서에 있는 내용은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이거를 다른 시트로 옮겨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런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필터 레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 선택을 해주시면 일반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실 수 있고, 자, 차트 요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슬라이서 기능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분산형 차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분산형 차트 뭔지 내용 알아보기 전에 분산형 차트 먼저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범위에서 이렇게 숫자 데이터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삽입 탭, 그리고 차트 그룹에 보시면 이렇게 분산형 차트가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있는 분산 차트 삽입을 해주고 확인을 해보면 제목은 우선 숨겨주고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X축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기온이, 그리고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 수가 입력이 되어 있고, 이 X축과 Y축에 따라 각각의 값에 지금 점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의 숫자 데이터에서 이 숫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걸 바로 분산형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분산형 차트의 진짜 묘미는 이 상관관계를 구하는 데 있는데요. 여기서 이 차트 요소 클릭하시고 추세선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추세선이 나타나는데 이 추세선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추세선 서식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R 제곱 값을 차트의 표시를 클릭을 해보면 R 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세선의 상관관계에 따른 결정 개수가 나타나는데, 이 결정 개수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울수록 두 개의 데이터, 즉 XY 좌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가 큰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뜻이고, 0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즉, 보시면은 이 해당 데이터로는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서 판매 수가 증가하는 상관관계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0.5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 0.5 미만이면 상관관계가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산형 차트 활용하실 때는 지금 이 두 번째 시트에 있는 것처럼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데이터가 적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각각의 월마다 구했지만 총 데이터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R 제곱 결정 개수가 0.6549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분산형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꼭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 도서 참고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상관관계 분석으로 예측하기인데, 자, 보시게 되면 추세선 서식에서 R 제곱 값을 차트의 표시 외에도 수식을 차트의 표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Y, A, X 플러스 B라는 데이터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는 Y축을 기준으로 X 값에 얼마를 곱하고 또 더해야 이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수식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 A, 그 다음에 X, B, Y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에 14723 입력을 해주고 소수점 한 자리 증가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B에는 923.05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X는 지금 기온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20도로 입력을 해줄까요? 그리고 등호 입력해주시고 A 곱하기 X 플러스 B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면 기온이 20도일 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얼마의 맥주가 판매되는지 이 수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관관계를 파악하면 예측 데이터를 파악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5도다 그러면은 4,600병 정도가 팔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30도일 때는 얼마, 17도일 때는 얼마 해서 재고를 확인하거나 혹은 재고에 따른 주문 발주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파악을 하실 때 이렇게 상관관계에 따른 예측값을 구하실 수 있고, 자, 지금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는 어찌됐든 과거 데이터고,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절대값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래값을 예측할 때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셔야지 이 데이터가 절대적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엑셀은 어디까지나 이 가지고 있는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이지 이 절대적인 예측값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된다. 이 부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세 데이터에서 비정상 값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해당 데이터는 상관계수가 약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체 데이터에서 지금 이 하나만 똑 띄어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해당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만 삭제가 되면 상관계수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랬을 때,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계열 1의 요소 15네요. 15, 60, 87. 자,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냐? TV 방송에서 바나나 다이어트가 방영되어 그달에만 바나나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었거나 혹은 세금이 올라서 그 해에만 수익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데이터에 노이즈가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값, 편향이 높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전체적인 분산에 따른 상관관계를 확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비정상 값, 여기는 병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주면, 해당 데이터는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서 동시에 상관계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여기는 맥주고 여기는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는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편향을 불러일으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제거해도 된다라고 하면 제거한 상태에서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실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편향성이 높은 데이터 외에도 이렇게 서울 지점과 부산 지점과 같이 고객 성향이 뭐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른 데이터가 있을 때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상관계수가 0.5에 가깝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데이터가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나게끔 하려면 이 서울 지점과 부산 지점에 따른 데이터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이때 이 하나의 분산형 차트에 두 개의 그룹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표는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고요. 자, 데이터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또 여기는 부산 데이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서울 지점만 입력이 된 상태인데, 자, 여기서 차트에 참조되는 범위를 드래그해서 확대를 해주면 부산 지점도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분홍색에 해당하는 점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추세선 추가 해서 지금 추세선 서식 차트에 선형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R제곱값의 차트를 표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부산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과 분산형 차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여기서 배운 내용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방대하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써도 굉장히 양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활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거나 혹은 아래 댓글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처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실 때 데이터 상관관계를 구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오늘 강의 굉장히 큰 소득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